안녕하세요. 게임 개발자 김인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미를 설계하는 게임 개발자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게임 개발자 직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게임 회사 이야기와 게임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다양한 게임 개발자들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게임 회사에 관심 있으신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게임 회사에 다닐 수 있는지, 그런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게임 회사 이야기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회사인 넥슨의 본사죠. 또 이런 게임 회사들은 판교에 많이 몰려 있고요. 회사에 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과 게임에 들어갔던 아트들을 또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사옥에서 게임과 관련된 아이디어 회의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판교라는 장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 개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동료 개발자들과 함께 개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판교의 게임 회사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게임 회사들은 한 50% 이상은 판교와 이제 강남 이쪽에 이제 몰려 있다고 할 수 있죠. 많이 물어보시는 게, 혹시 게임 회사에서는 게임을 할 수도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보시다시피 게임 회사에서 이제 게임을 즐기고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을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카페에서 직원들을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카페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게임 회사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게임 시장은 해마다 9%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직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지금 현재 게임을 즐기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죠. 간단하게 모바일 게임이라도 즐기는 분들이 늘어났고,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우리 동생들, 앞으로 태어난 모든 인구들이 게임을 즐기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1000여 개의 게임 회사가 존재하고 있고요. 새로운 어떤 회사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또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조사 결과 9만 명 이상의 게임업계 종사자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금 게임업계 종사자들은 더 늘어날 전망으로 보입니다. 해마다 9% 이상씩 게임업계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또 새로운 분야인 VR이라든지 AR 분야까지 더해진다면 업계의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자, 이제 게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런 식으로 게임 개발은 여러 개의 단계를 거쳐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컨셉 개발하는 단계가 있고요.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떤 게임을 만들지, 그 다음에 이 게임의 장르라든지 이야기라든지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작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디자인이라는 분야인데요. 아트를 이제 작업하는 것도 물론 디자인의 영역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은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어떤 게임을 만들고 어떤 캐릭터가 등장하고 그 캐릭터들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우리 게임 세계에서 활동하고 움직이고 활약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설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이후에는 이제 프로덕션 단계에서 게임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 코딩이라든지 어떤 3D 그래픽 작업, 일러스트레이션, UI 작업 등을 통해서 실제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개발을 마친 게임을 가지고 테스팅을 하게 되고요. 이 테스팅 단계에서 플레이어들에게 재미를 주지 못하면 또 다시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컨셉과 디자인, 개발 단계를 또 다시 거쳐서 개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단계들을 다 거치게 되면 세일즈 마케팅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아이디어 회의들을 합니다. 가장 저렴하게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인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이라는 방식을 동원해서 아이디어를 회의하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디어를 처음에 잘 구상하고 아이디어를 디벨로핑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임 개발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아이디어는 이제 컨셉 디자인이라고 하는 시나리오와 퀘스트, 그 다음에 아트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컨셉 단계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동안 우리가 상상했던 아이디어가 비로소 구체적으로 컨셉으로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게임 회사에 다니고 싶은데 제가 코딩을 하지 못해도 일을 할 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게임 회사는 종합예술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라는 장르는 단지 프로그램과 코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양한 시나리오도 필요하고 또 캐릭터도 필요하고요. 그래픽, 일러스트, 음악 이런 모든 장르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제 글을 좋아하고 쓰시는 분들이라면 게임에 들어가는 다양한 어떤 세계와 주인공,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쓰는 이런 시나리오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컨텐츠 기획이라는 단계입니다. 실제로 우리 캐릭터들은 어느 공간에서 활동하고 활약하고 무슨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게 될까요? 그런 것들을 설계하는 것이 바로 컨텐츠 기획이라는 분야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룰 수 있는 캐릭터, 그 다음에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몬스터, 그 다음에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전부 다 게임 속에 즐길 수 있는 컨텐츠라는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 이 컨텐츠들을 잘 설계하는 것이 또 컨텐츠 기획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실제로 이런 컨텐츠들을 구성을 하고 레벨 디자인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실제로 세계 게임에 있는 가상 세계를 구현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작업은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다양한 게임 프로그래밍과 코딩, 그래픽 작업들을 한 번에 합치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단계는 프로그래밍을 또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그래픽 데이터들을 붙이고 나열하고 일종의 어떤 가상의 데이터를 만든 거죠. 이 데이터들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방식과 작동하고 싶은 규칙대로 움직이게 하려면 그 단계에서 프로그래밍 개발을 통해서 실제로 게임 속에 있는 캐릭터들이 움직이고 몬스터들을 상대할 수 있고 아이템이 기능하고 작동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작품을 우리 시제품, 프로토타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프로토타입 단계까지 가면은 이제 비로소 우리가 게임과 유사한 게임이라고 해야죠. 그 게임 베타 버전이라고 하는데 그 베타 버전의 게임을 플레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토타입만 거치더라도 상당히 게임과 유사해졌죠. 자,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우리는 열심히 플레이 테스트를 통해서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고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기획과 그리고 개발했던 내용에 맞는지 테스트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플레이 테스트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혹은 우리가 만든 것보다 생각보다 이제 게임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게임은 다 재밌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재미를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견이 되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게임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다양한 게임 개발자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대표적으로 게임 개발에서 이제 기획자와 프로그래머를 같이 이제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모든 직종이 사실은 다 게임 개발자라고 부를 수 있는 직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제가 예측하기로는 한 50에서 60개 이상의 세분화된 직업과 직종들이 게임 회사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까 봤던 시나리오 작가죠. 글을 쓰고 우리 캐릭터의 컨셉과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야기를 써주는 작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게임 기획자죠. 기획이라는 거는 이제 실제로 설계를 하는, 담당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게임 내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만들고 구성하고 설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레벨 디자이너는 이런 식으로 그 구성되어 있는 그래픽 데이터들을 실제로 배치하고 구성을 하는 작업을 하고요. 프로그래머가 구현을 해주겠죠. 일러스트레이터는 게임 속에 들어가는 모든 어떤 2D 그림들, 일러스트라든지 아이콘 같은 것들을 작업해주는 개발자를 말합니다. 모델러는 혹시나 여러분이 만드는 게임이 3D 게임일 경우에 필요한데요. 3D로 된 이 캐릭터라든지 아이템, 이런 그래픽을 담당하시는 분을 모델러라고 부릅니다. 그 모델의 동작을 만들어주는 분을 전문적인 애니메이터라고 또 부릅니다. 그 외에도 게임에 들어가는 각종 아이콘이라든지 버튼을 만들어주는 UI 디자이너가 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세부적인 게임 개발자가 여러분들에게 더 맞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게임 개발자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어떤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고 게임이라는 산업 분야에는 다양한 또 인재들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이 어떤 것이든지 그 능력을 좀 더 발전시켜서 본인의 능력이 게임 회사에서 또는 게임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이 게임 개발자의 직업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게임 개발자 김인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게임 개발자를 처음 하게 된 계기는 원래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이제 게임을 좋아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게임 많이 좋아하시죠? 근데 제가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그 게임 좋아하는 것만큼이나 저도 엄청나게 게임을 많이 했었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게임 많이 하면 나중에 못 할래라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대학교 가고 이제 취업을 할 때쯤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또 게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게임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 당시에 이제 프로게이머라든지 이런 어떤 직업들도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게임 개발자라는 직업이 있다라는 거를 대학교 때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게임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여태까지 제가 이런 게임들을 즐겨왔고, 이런 저는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이 있습니다 라고 회사에 이제 면접을 봤더니 제가 여태까지 처음 들었던 칭찬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제가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어떤 누구도 게임을 열심히 많이 했기 때문에 칭찬을 해주는 분들이 없었는데, 게임 회사에서는 이렇게 게임을 열심히 하시고 잘 이렇게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다양한 어떤 게임을 이렇게 즐겨주신 분들이 저희에게는 인재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게임 회사가 참 재밌는 곳이구나, 그리고 저처럼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게임 회사에 와서 게임 개발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뒤로 게임 개발자 직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개발자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재밌었던 일들이 있는데, 기억이 나는 거는 역시 게임 개발하면서 이제 서비스 할 때의 기억이죠. 게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버그라는 것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또 그런 버그들 중에는 이제 제가 실수를 해서 생긴 그런 버그들도 있죠. 한 재밌는 예시를 들 수가 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아이템의 이름을 잘못 기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의 이름은 통찰의 방패예요. 통찰의 방패인데 제가 오타를 낸 거죠. 그래서 톨찰의 방패가 됐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아이템 설명을 또 작성해 주시는 또 개발자가 따로 있거든요. 개발자분이 이제 좀 의아해 하다가 톨찰이 사람인가 해서 사람의 이름, 그래서 구국의 영웅 톨찰이 사용하던 방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서비스를 하다가 유저들이 이제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게 됐어요. 이거 아무래도 통찰의 방패 같은데 톨찰이네요, 이렇게 글이 올라왔는데, 뒤에 이제 다른 유저분들이 그 설명 보시면 그 구국의 영웅 톨찰이 사용하던 방패에 맞다는데요 라고 이제 답이 올라왔죠. 그래서 저는 이걸 다시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전혀 다른 방식을 선택해서 해결을 했죠. 그 다음 달에 새로운 캐릭터 이름을 톨찰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진짜 톨찰이라는 친구가 있는 캐릭터였구나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게임 개발은 게임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게임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게임을 좋아해서 시작을 하게 된 케이스예요. 하지만 회사에 들어가고 나니까 정말 게임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분야와 공부해야 될 기술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첫 해부터 한 경력 4년 차까지는 매일 회사에 남아서 스터디를 하고 개발을 공부하고 이런 어떤 역량을 닦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게임 개발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게임을 즐기는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이거 나도 만들겠다 또는 굉장히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종합예술 콘텐츠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기술과 아트, 사운드 뭐 이런 다양한 기술을 한 군데로 종합해서 재미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기술적인 장벽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는 재미를 만들어낸다는 게 대단히 추상적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누군가를 즐겁게 해본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숙지하셔서 이제 개발자가 된다라는 건 게임을 단순히 재밌게 즐기는 게 아니라 그런 재미를 다른 플레이어와 다른 유저들에게 그 즐거움을 공유해 줘야 된다는 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청소년기 때 굉장히 많은 게임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뛰어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걱정이
됐고 저 스스로도 걱정을 했고 또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도 많이 걱정을 하셨죠. 근데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게임 개발자는 생각보다 학교 성적보다는 또 게임을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다양하게 게임을 즐겼는가를 또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어떤 직업을 선택하게 될 건데 그 모든 직업들이 또 요구하는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동하거나 여러분들이 해왔던 것들이 또 어떤 산업이나 어떤 분야에서는 굉장히 또 유용한 어떤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또 가급적이면은 그런 부분들을 잘 즐겨주시길 바라고, 또 그런 것들을 본인이 했던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놓는 그런 어떤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